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TVN 한국교통방송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는 서민경제안정 프로젝트 방송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우리 모두는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기의 희망을 꽃 피우며 발돋움하게 된 여러분의 실제 사연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매주 월요일 새로 찾아뵙는 코너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 도와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청구 세종대로에서 어렵게 오신 선임조사관이자 홍보실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대단합니다. 이런 분을 모시는데 박종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서 선임조사역입니다. 네, 사실 이런 데서 일하려면은 신용이 너무 좋으면 거리감이 느껴져요. 서민들하고. 너무 나빠도 안 되지만 신용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신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본인이. 네. 너무 좋아도 괴리감이 느껴져요. 좀 적절해야 돼. 신용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입니다. 에이, 야박하다. 너무 야박해. 물론 당신을 바라보고 가는 많은 서민들이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데 일은 너무 높아. 앞으로 2, 3 유지하세요. 네. 서민들하고 친해지려면 2, 3, 4, 5까지 6으로 가면 힘들어지더라고요. 6, 7, 8, 9, 10 힘들어져. 하지만 올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예, 국민 1,000원이 1등급인 그런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 이상이 스위스처럼 신용등급 1등급 이상으로 거기도 갔더니 어려운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잘 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네, 저도 신용회복위원회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경 수석조사역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나와서 또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기로 했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또 문제를 많이 이제 드렸는데, 한 달 동안 많은 사연을 이제 받았던 거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읽으면서 우리 또 박동주 씨께서 눈물을 쏟고, 펑펑 울고 나갔다 들어오고 옥상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많아서 막 펑펑 울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사연을 어렵게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성우계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송도영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가 들어간다. 예, 송도영 선생님. 정말 간단하게,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오랜만에, 쓰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TVN 교통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녹아 들어갑니다. 교통 리포터를 해주시면 안 되나?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 목소리로 어디서 밀려도 영원히 밀리고 싶어? 이 목소리면, 네. 진짜 밀려도 짜증 한 번 안 날 것 같아요. 예, 어디서 어떻게 밀리고 사고가 났다는 소식 들어도 정말 가슴에 녹아드는 그런 목소리, 우리 송도영 선생 만났습니다. 우리 박종서 씨 만나 뵈니까 어때요? 첫인상이? 선생님 만나 뵈니까? 예. 사실 저도 선생님 만난다는 생각에 한번 옛 추억을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만화 주인공의 실제 목소리를 연기해주신 성우님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배우를
수십 명의 여배우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고 목소리는 내용을 쭉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사연으로 이제 슬슬 가보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웬만하면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다 사생활이 드러나니까. 예. 그래서 이준식 씨라고 이제 가명입니다. 실제 이준식 씨가 들으면 뭐 언짢을 수 있겠지만 가명의 이준식 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IMF가 끝날 무렵 저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사에 취업해서 보수는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운명 같은 선택이었을까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시 한복판 종로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직원 1명을 두고 전문 여행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업무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회사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액수가 걸린 거래에서 현지 업체가 부도를 내게 됐고 사스, 콜레라가 유행을 하면서 예약을 한 손님들마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여행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 처리를 하고도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막으면서 연명했지만 저는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우선 2012년 2월쯤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을 위해 대리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정말 힘들고 수입도 유동적이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넣어야 할 월 입금을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각종 독촉전화, 우편물에 시달려야 했겠죠.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 신청 덕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차분히 대형 면허를 준비해 면허를 취득했고 고정급을 받는 마을버스를 기사로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입사한 지 만 6년 차가 넘어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만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처음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했을 때는 언제 갚나 막연했는데 도움을 받고 재기하려고 노력하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행사 사장에서 버스기사로 직업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전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으며 감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말처럼 사람을 믿고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잘 읽어주셨는데, 뭐, 조그만 소리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사자가 나와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가. 이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본인이 겪은 게 아닌데도, 본인이 겪은 것처럼 지금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종서 씨? 저희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어떤 식으로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사연 형식으로 받아보게 되니까 또 저희 위원회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뭐 우리 그 성도영 선생도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못 들어보셨죠? 아니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들어는 봤는데 사연이
절절하고 절실하니까 금방 뭐랄까요 빙의 같은 게 되는 거 있죠. 왜? 근데 명함을 좀 저한테 좀 가시기 전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하고 좀 안내해 드려야 될 분이 주변에 저도 좀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도 좀 받아야 될 일이 있고 연결해 드릴 분도 좀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요즘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맞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빠릅니다. 예, 왜요? 진짜로.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네, 그래요. 안 어려운 사람. 길바닥에서 돈 구경을 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말랐어. 돈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신용회복위원회 회복 신청. 글쎄요. 이게 뭐 어떤 제도인지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까요? 먼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와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리는 공적 특수법인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 사연에 있던 분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와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연체가 3개월이 넘어서 신청하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석 달 연체 뭐 금방 가지 뭐. 그건 뭐 한 달 연체인 사람, 2달 연체, 2달, 석 달. 아,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가야 돼요. 그죠? 사연 주신 분의 요청으로 또 가명으로 갖다 쓴 이름이 윤지연입니다. 실제 듣는 윤지연 씨는 죄송하고요. 윤지연 씨 사연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는 아직도 고칠 수 없는 심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굴을 다치니 세상에 나올 용기가 없었고 그러던 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의지가 되어주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생활고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그래도 1살짜리 아들 때문에 참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가졌을 무렵 큰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전부터 실직 상태였고 본인뿐 아니라 제 명의까지 이용해 카드빚 등 각종 부채를 지고 있었던 상태가 된 거죠. 마침내 아이를 낳을 때쯤 일이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다며 우리 집 가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하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야. 뭐라도 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카드 빚을 진 거야. 아니, 은행 카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체 카드 긁은 돈 다 어디에 썼는지 입이 있으면 좀 말이라도 좀 해봐요. 회사 그만두니까 쓸 돈이 없잖아. 이것저것 내가 뭐 쓰다가 뭐 돌려서 막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갚을게. 모두 신용 불량자 만들어 놓고 도대체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 살아. 그 후로 정말 힘든 생활이 계속됐지만 저는 두 아이를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카드업자 그들의 협박 전화, 계속되는 독촉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 생각하며 숨만 붙은 채 살던 중에
지인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채 탕감 등 제도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저에게도 정말 이런 도움의 손길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서 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두 아이가 있으니까요. 우선 아직도 무책임한 남편과 이별을 하고 육아는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은 힘들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고 채무조정을 해나가니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문자가 왔더군요. 채무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해놨다는 사실이 더 기뻤고요. 그날 밤 저는 지인들과 조촐한 축하 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물론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요. 이 세상에서 빚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자라 곧 대학생이 될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생일 딸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간 결과죠.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저처럼 신용회복위원회의 힘으로 인생을 되찾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저기 가슴 아픈 사연을 소화해냈습니다. 박종서 씨, 네. 윤지연 씨 부채 탕감 제도를 이용하신 것 같죠? 네. 이분도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8년 정도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분할의 상환을 완료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누구나 다 어디에 해야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라는 인증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예.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원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모든 분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조건 같은 게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연체 기간이 1개월이 넘으신 분들은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3개월이 넘어서 옛날 말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금융채무불이행자입니다. 이렇게 3개월이 넘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이분의 채무 내역과 소득, 자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채권 기관의 협의를 얻어서 일종의 중재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럼 또 해주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우리 송도영 선생님, 제가 방송을 송 선생님 목소리로 계속 한다면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제 목소리, 자,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이상한 소리 내고 끼룩끼룩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정상적인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저 자신의 목소리로. 네. 중요해요. 예.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요. 네. 그러니까 더 진실되게 다가오고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끼룩끼룩대고 딴소리 했어요. 그게 또 박철 선생님의 매력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매력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거예요. 저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혹시? 물론이죠. 예.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목소리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사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또 그리고 박철의 방방곡곡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종조 선생님 또 다음 주에 나오실 여자분이 네. 이름이 정명경입니다. 네, 잘 오늘 보셨으니까 네. 잘 준비해서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